네. 자, 이렇게 이제 하루 만에 뭐 탄핵을 했다라는 비판이 좀 말씀 이제 주신 것처럼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사람 앞으로 어떻게 방통위를 운영할 건지, 또 이제 지금 방통위 상황 2인 체제에 대한 불법적인 요소들 이걸 지적하셨는데, 네. 근데 이동관 전 위원장이나 김홍일 전 위원장은 바로 탄핵되기 전에, 그러니까 탄핵 소추 이게 이제 헌재 넘어가기 전에 사표 썼잖아요. 네. 이진숙 위원장은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예? 개인적인 어떤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국민들이 지켜본, 사실 헌재의 판결은 헌법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리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헌법을 저도 정치인이 되면서 좀 더 심각하게, 좀 더 진지하게 보기 시작을 했는데, 네. 헌법이라는 것은 그 법의 특징상 어느 정도의 이거를 이제 유연성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그 다음에 연속성이나 아니면은 좀 더 오래 지켜질 수 있도록 추상적인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아하. 해석의 영역이 있고, 헌법 재판소에서는 거기에서 이제 일 담당을 하시는 분들께서 해석을 해서 결론을 내리시는 건데, 이 국민적인 어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방통위를 통한 언론의 지금 그 언론이 아니죠. 그 정권의 언론 장악에 대한 국민들의 아주 큰 반감. 이번에 여러 또 데이터가 나왔더라고요. 그 여론조사가. 여론조사 있었죠. 네. 예. 그런데 그런 거랄지 아니면은 이진숙이라는 개인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이 자격이 없나에 네. 관한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국민 감정이 지금은 여론조사에서도 나왔듯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을 했을 때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날까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 지금 피소추자 신분이기도 하죠. 현 방통위원장이 왜 사퇴를 안 하고 그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볼까? 저는 그건 개인적인 판단이 계산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국회는 사실 헌재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을 하죠. 당연히 존중을 하는데, 국민적인 감정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어떤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네. 봤을 때 헌재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청문회를 지켜본 우리 국민들은 임명이 이제 되는 모습,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하고 임명장을 받고 네. 또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하는 모습을 쭉 지켜보면서 처음에는 분노하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무기력감도 느끼셨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감정을 다 느끼셨을 것 같은데, 위원님도 사실은 청문회장에서 글쎄요, 저희는 이제 발언하는 의원님 발언만 보고 이제 계속 넘어간 거 아니에요, 방송을 통해서는. 현장에서 계속 지켜보시면 어땠는지 이것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현장에서는 예. 제 질의를 계속 이렇게 트래킹을 하면서 보신 분들은 아마 눈치를 채셨을 텐데, 네. 우선 짧은 대답, 긴 대답이 있는데, 짧은 대답을 드리자면 예. 긴 대답은 끊으셔도 됩니다. 네.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들이미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있음을 온 국민이 짐작은 하고 있었으나 지금 지난주에 보여줬듯이 그 추측이 맞았다. 그 추측이라 함은 방송 장악하겠다. 끝. 그런 사람을 안 쳤구나가 이제는 현장을 지켜본 저의 느낌이고, 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 사람의 어떤 자질이랄지 아니면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사실 초점을 맞추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새벽에 4,000원 썼는데 이런 것들을 질의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것은 맞는데, 우선 그걸 파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많았었고, 뭐. 예, 많았고, 그 다음에 저는 정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채용에 관여를 많이 했었던 사람 입장에서 수없이 면접을 보고 수없이 사람들을 네. 채용 과정을 지켜봤었던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확고해요. 네. 인사라는 것은, 인사가 만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인사라는 것은 그 역할, 어떤 역할이든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사람을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뽑는 것이 인사거든요. 채용이고.
근데 그 눈으로 봤을 때 제가 자꾸 서류 탈락이에요, 빵점이에요 얘기를 하게 된 것은 예. 그냥 뭔가 준비된 어떤 원고가 있다기보다는 아하. 저절로 튀어나오는 아. 말들입니다. 쭉 지켜보다가 그냥 이제 네, 서류 속에서 쭉 네, 나오는. 저 정도면은 서류 탈락감인데 그러면서 떠오르는 것은 지금 실업률 되게 높잖아요. 네. 그리고 실업률에는 이제는 그 재취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들은 첫 번째 취업조차도 안 돼서 그분들 면접 준비하는 거 눈물 나거든요. 정말 저는 몇몇 분들 대학생분들하고 되게 많은 교류가 있어 왔는데 그분들 레주메 이력서 봐드리고 면접 어떻게 하는지 가이드라인 많이 드리고 이런 멘토링 역할을 많이 해왔는데 정말 뼈를 깎는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백으로 능력도 안 되는데 내 기준으로 보면 이런 역할을 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서류 탈락감이 저렇게 앉아 있을까? 저렇게 당당하게?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게 이제 현장에서 제가 느낀 것이고 또 네. 하나가 더 있는데 길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말씀하시죠. 좋습니다. 마지막 날 네. 저의 마지막 질의를 할 때 사실 방송에서는 잘 안 잡힌 게 있어요. 사실 그 김영 간사님이 너무 이게 좀 그 상황이 우스꽝스러운지 사진을 찍으셨었는데 네. 뭐냐면 제가 질의를 할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앉아 계신 그 네, 방향으로 네. 이진숙 후보자 당시 후보자 앉아 계셨어요.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위원장을 쳐다볼 때 이렇게 쳐다보고 얘기하고 그렇죠. 예. 증인을 쳐다볼 때 이렇게 맞아요. 쳐다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쳐다보고 얘기를 하는데 저쪽으로 고개를 그냥 획 돌리고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네, 더 돌리고 그 상태로 저의 질의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네, 제가 말하는 내내 네. 이렇게 대화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놀랍지 않아요? 네. 그게 근데 방송에는 이제는 포커스된 두 화면이 이렇게 붙여져서 투 컬럼이 이렇게 나오니까 잘 안 보였었는데 현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상황, 돌려서 이제 보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정도까지 정말 국회 무시하고 국회 그 어떤 자세였었냐면은 그냥 너희들은 그냥 떠들어라. 이 시간 지나면 나는 임명된다. 그런 자세로 계셨기 때문에 이런 지난주와 같이 80명이 넘는 사람은 1시간 반, 2시간 만에 네. 다 2명이서 앉아서 그 중요한 공영방송 KBS, MBC의 이사들을 선임을 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모두가 우려했으나 진짜로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배움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도 배움이 있습니다. 더 이상 뭔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때문에 이제는 뭘 못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보다는 좀 더 전투적인 자세가 될 수밖에 없는 진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네. 제가 하도 상임위가 많이 열려서 오늘 말고 이전 상임위 때 네. 말씀을 드린 게 비슷한 결인데 이게 당해봐야지 아는 거구나라는 것인데 늑대가 나타났다. 그 양치기 소년도 세 번째는 마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은 특히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시지나 하는 일들을 봤을 때는 그 양치기 소년보다 못한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누가 믿나요?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은 네. 그 말을 믿을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동영 민정에 그랬죠. 이진숙 후보자 보면서 네. 변제시킨 이진숙 이 후보자 위원장을 변제시킨 괴물의 실체가 궁금하다. 네. 같이 뭐 근무를 했던 사이니까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안타깝죠. 근데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정동영 의원께서 이진숙 A, 그다음에 이진숙 B라고 아주 캐릭터를 딱 나눠 놓으시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겁니까? 연결이 안 된다. 도대체 본인이 알던 이진숙 A가 어떻게 이진숙 B로 저렇게 그 변절이 됐을까? 근데 저는 사실은 어느 정도의 저의 개인적인 추론은 끝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요? 영화 암살
네, 보셨죠? 봤죠. 예. 네, 거기서 우리의 여자 주인공께서 이렇게 그 남자 주인공께 누구누구라고 얘기를 안 할게요. 네, 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동지들 배반할 수가 있냐? 동지들 팔 수가 있냐?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은 네. 몰랐으니까. 몰랐습니다. 조선이 독립할 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했겠냐? 예, 기억납니다. 그 대사. 라고 하거든요. 예. 제가 보면은 이분은 어떤 힘에 대한 예전에 노조 활동도 했지만은 어떤 조직에서의 힘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열망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힘이 그리고 쭉 지켜진 큰 힘에 더 끌리시는 것 같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은 그 당시 친일파의 믿음, 절대로 내가 믿는 저 힘이 변하지 않을 거야, 나를 네. 지켜줄 거야라는 강한 믿음이 지금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이 영화의 한 장면도 떠오르게 되는 뭐 이 방송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뭐 보면은 법카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법카의 힘에 끌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법카 있는 곳으로 간다. 법카 이런 우스개 섞인 네.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사실 국민들이 많이 놀라고 분노했던 그런 부분들이 법카도 있죠. 법카고 제가 네. 사실은 뭐 논란도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준법 정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이진숙 당시 후보자의 네. 중학교 생활기록부 준법 정신이 결여돼 있고 그 맞아요. 그것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내용 보고. 그게 이제 많이 회자가 됐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생활기록부가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막 사용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게 나왔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는 이진숙 당시 후보자의 생활기록부는 네. 과방위에서 전체 의결에서 받은 요청한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즉 다 의결 통해서 요청이 갔고 그 다음에 이진숙 후보자가 본인이 동의를 해서 제출이 된 것이고 모든 의원님들한테 제출이 된 것입니다. 취득 과정은 그러하고요. 누가 저한테 불법적으로 취득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취득 과정은 그러하고 네. 그리고 나서도 고민을 좀 하긴 했죠. 그래서 보통 뭐 예를 들어 뭐 국어 수학 점수 뭐 아니면 등수 이런 것은 사실은 전혀 의미가 없는 개인정보라고 생각이 되고 준법 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을 중학교 때 선생님이 쓰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쓰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보면서 생활기록부를 통상적으로 요청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어떤 되게 중요한 자리에 이제는 후보자의 예를 들면 학폭 기록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생활기록부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요청을 통상적으로 한다고는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뭐 트로이카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대법원 판결로 이제는 이분이 나중에 벌금형까지 물게 된 네. 이제 직원 사찰 부분도 있고 굉장히 위법적인 것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것과 결을 같이 한 준법 정신이라는 아주 이례적인 표현이 있어서 네. 다른 개인 정보를 다 지우고 그 부분만 인사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아마 이 당시에 이 상황을 좀 청문회 보시고 자료 보신 분들은 지금 상황, 지금 뭐 사실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진 이런 부분과 당시에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던 그 부분 좀 연결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네,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중간에 상황이었어요. 그 정동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진수 A로 잠깐 갔다 오신 그런 건가 싶기도 합니다. 네,